네, 안녕하세요. 수사아빠입니다. 오늘은 올류 렉스턴 주행 관련 리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뭐 차량 전문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구조나 아니면 뭐 작동 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당 차량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전반적인 주행 감각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공도를 지나갈 때나 아니면 뭐 요철 구간을 지나갈 때 승차감이 어떤지, 아니면 주행 중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잖아요. 뭐 엔진룸에서 이제 들려오는 어떤 소음이나 아니면 진동 같은 것들, 아니면 뭐 노면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타이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풍절음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일상생활 영역에서 어떻게 이제 다가오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류 렉스턴 엔진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운전석 아래쪽에 요 레버를 당겨 주시면 됩니다. 여기 프론트 그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쌍용 자동차 로고가 있고요. 이 로고 약간 우측 위쪽에 이렇게 이제 손을 넣어 보시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걸리는 부분을 이렇게 좌측으로 당겨 주시고 엔진룸을 열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고 계신 엔진룸은 이제 올류 렉스턴 엔진룸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쌍용 자동차 사업소에서 엔진오일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요소수도 이제 보충하고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10,000km 정도 남짓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엔진룸이 아직 깔끔한 상태입니다. 뭐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신차와 이제 비슷한 그런 상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고 계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쌍용 자동차에 널리 쓰이고 있는 2.2L LET 엔진이거든요. 지금 올류 렉스턴도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뭐 지포 렉스턴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코란도 투리스모나 렉스턴 스포츠, 스포츠 칸에서도 이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디젤 엔진인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지포 렉스턴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이 됐었던 엔진이지만, 이번에 이제 엔진 세팅 값을 이제 달리하면서 마력이라든지 토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출력 개선이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터빈이나 아니면 뭐 벨트의 위치류 같은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엔진 세팅이 이제 새롭게 됐고, 그러면서 아마 경쟁 차종들과의 어떤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엔진이 세팅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출력이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지포렉스턴에서 유압식 핸들이 이번에 이제 반제열 주행이나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면서 전자식 핸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각종 전자 장비들이 이제 많이 탑재가 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GM 배터리로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올류 렉스턴으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뭐 전조등의 어떤 위치라든지 아니면 프론트 그릴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외관 디자인이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내부 인테리어가 이제 바뀐 것과 동시에 이런 엔진룸의 어떤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바뀐 게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룸의 소음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엔진 시동을 이제 켜놓은 상태이고요. 실제로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제와는 좀 차이가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차종을 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지포 렉스턴에서 올류 렉스턴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엔진룸 안에 뭐 방음제나 흡입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개선이 됐는지는 실제로 이것만 봐서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좀 비교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엔진룸을 이제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들리는 엔진 소음이고요. 네, 엔진 후드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들리는 엔진 소음입니다. 네,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엔진 아이들링 상태의 이제 소리를 듣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제 창문을 닫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쌍용 자동차 내에서 올류 렉스턴이 어쨌거나 나름 플래그십 모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좀 그 유의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차량이 한 10,000km 정도 남짓된 어떤 신차와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주행거리가 이제 늘어나면서도 현재와 같은 그런 어떤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엔진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어떤 진동이나 아니면 소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영상으로 보셨는데, 실제 주행 시에도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뭐 이런 소음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억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주행을 하다 보면 엔진룸에서 이제 발생하는 진동들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 갖고 이제 운전자한테 이제 전달이 되게끔 되는데요. 실제 운행을 하다 보면 올류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뭐 지금까지 타왔었던 쌍용 자동차들 중에서는 이러한 엔진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숙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그런 어떤 겨울철에는 디젤 엔진의 특성상 이제 냉간 시에는 엔진룸에서 이제 뭐 진동이나 소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높게 발생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예열이 이제 적절하게 된 경우에는 정숙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확보가 된다라는 걸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류렉스턴의 이제 그 운전 시야 같은 경우에는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SUV들 중에서도 다소 이제 운전 시야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야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세단에서 올류렉스턴으로 이제 넘어오시는 경우에는 약간 운전할 때 공중에서 이제 떠서 운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드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방 적응이 되기 때문에 뭐 문제라고는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높아진 시야 때문에 널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제 장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올류렉스턴의 이제 전폭이 다소 넓은 편이기 때문에 뭐 주차를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올류렉스턴의 이제 가속 페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이제 오르간 타입은 아닌데요. 제가 현재까지 이제 타왔었던 모든 쌍용 자동차 모델들이 이제 그렇긴 했는데, 일반 세단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약간 좀 반박자 정도 늦은 그런 어떤 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집에 세단도 있기 때문에 세단과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뭐 세단을 운전할 때는 그 가속 페달의 어떤 응답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스무스하게 운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뭐 빠르다 느리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장점 단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차량의 어떤 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올류렉스턴의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일단 전륜과 후륜이 각각 다른 서스펜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요철 구간이나 아니면 과속 방지턱 같은 곳을 이제 넘어갈 때 1열 시트 그리고 이제 2열 시트에서 이제 느끼는 그런 어떤 승차감이 약간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약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이제 넘어갈 경우에 전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묵직하고 그 다음에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반면에 후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통통 튀기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그게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룸 무게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승객 숫자에 따른 변수가 뭐 크지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적재 공간에 어떤 실리는 화물의 무게에 따라서 변수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서스펜션 세팅이 좀 달리 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류 렉스턴 주행 관련 리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G4 렉스턴에서 올류 렉스턴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외관 디자인에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절 주행과 같은 기능들이 이제 대거 탑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의 출력이 이제 그 향상이 되면서 차량의 어떤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엔진 세팅이 이제 다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엔진 출력이나 주행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향상이 됐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뿐만이 아니라 도심 주행에서도 뭐 최대 토크나 아니면 뭐 최대 마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아쉬운 부분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륜과 후륜의 서스펜션이 이제 각기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항속 주행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아무래도 요철 구간이나 뭐 과속 방지턱 같은 곳을 이제 넘어갈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의 이제 적재함 유무에 따라서 1열 시트에서 이제 느껴지는 승차감과 2열 시트에서 이제 느껴지는 승차감이 각기 다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스포티한 그런 주행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뭐 이를테면 출퇴근 용도로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주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나들이나 여행용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딱 적당할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올류 렉스턴 주행 관련 리뷰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올류 렉스턴 반절 주행 관련된 이제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쨌거나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